그러니까 정조가 처음에 그 왕위에 올랐을 때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정조가 그 정후겸이라는 정말 그 나쁜 놈, 예. 그 다음에 숙임문씨라고 하는 그 나쁜 여자의 모든 핍박과 린치와 암살 위협을 모두 뚫고 왕위에 올랐거든요. 예. 다른 왕자로 갈아치우려고 엄청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그 화와농주 이런 애들이 다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조가 끝까지 치우고 정조를 올렸거든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하고 좀 다른 거는 정조는 처음에 즉위를 했을 때에도 좀 뭔가 불안했거든요. 권력에 그런 것이. 그래서 정유역변이라는 것도 일어나고, 왜냐하면 존현각 역변이라고 네. 왕궁 안에 자객이 침투해가지고 그거하고 싸우는 그 영린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네. 역사적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그런데 이 이재명 대통령은 여소야대가 딱 돼 있다가 야대가 여대야소가 돼서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도 그런 것이 가장 큰 차이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윤석열이가 그렇게 없애려고 애를 쓰고, 이낙연이가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도 끝까지 그 모든 것을 버티고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부 환경으로만 먼저 좀 국한해서 질문을 좀 드리면, 역대 지금 조선 시대의 임금, 그리고 이제 근대사, 그리고 현대사 통틀어서 지금 리더십 유형이나 대통령 국정 운영 이런 걸 보면 가장 뛰어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만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게 한 10년 뒤에는 역사학자들이 건드릴 거예요. 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큰 본인의 실수만 없다면, 이 즉위의 과정, 그러니까 즉위라고 해서 좀 그러는데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이 아마 역사책으로 나와도 아마 굉장한 히트를 칠 겁니다. 영화로 대작될. 그런데 저는 직업적 이제 일종의 관성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원래 이제 진면목을 알고 있거나 또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걸 해설하는 사람들이 윤석열과 비교하면 비교 불가다. 그 비교가 실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백이성 역사학자가 봐라, 정치적으로 경도대에 있었으니까 원래 당신은 민주당 편이고 원래 이재명 편이고 원래 뭐 주사파 빨갱이 다 좋아했던 너희들이 이제 정권 잡았으니까 좋다고 이렇게 축켜 세우고 옹호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것이 꼭 제 귓가를 막 맴돌고 있는 느낌입니다. 댓글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이제 논평을 하면서 논평을 하면서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한다. 객관적으로 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너희들은 한패였으니까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균형감 있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런 평가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아파트 15층에 아주 유명한 태극기 어르신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작년 12월 3일 날 밤에 11시에 우리 큰딸애가 편의점에 뭐 사 먹으러 가는데 너가 아버지 안 잡혀갔냐고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 계엄령이 아직 해제되기 전에 너가 아버지 안 잡혀갔나? 라고 말할 정도로, 너가 아버지가 좀 약간 빨간물 든 사람 아이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아주 지독한 어르신이에요. 76세 된 어르신. 이분이 어제도 저한테 그럽니다. 김민석이가 미 문화원 점거한 폭력적 주사파인데 이런 사람을 총리로 쓰고 너희들이 편안할 것 같냐고. 저는 매일매일 그분의 비판을 듣고 삽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얘기해봐.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전과 사범이다. 좋아. 전과 사범인데 그 사범이 다 뭐냐 하면은 지금
대장동이고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대북 송금이고 간에 전부 다 뭐냐면 객관적인 검찰, 어르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객관적인 검찰, 객관적인 판사들이 다 결정을 내려가지고 한 거 아니냐. 이보다 더 객관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헌법 84조에 의해서 다 소추되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다 했는데 그걸 가지고 왜 그럽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자기는. 아이, 뭐 이렇게 욕하는 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건 이제 비난이죠. 비판이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비판에는 귀를 기울이는데요. 비난에는 저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댓글러들이 막 뭐 좌빨이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이제 논쟁이 있을 때 결국에는 본인에게 마음에 안 들면 너희 뭐 중국 사람이나 야 원래 너 뿌리가 중국이야 뭐 이제 이렇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쨌든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걸로 이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역사학자가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어떤 리더십 유형입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정조를 비교해 주셨는데 역사적 인물 중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저런 성정, 특징, 특색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사람과 굉장히 유사하다 또는 이 사람과 같은 점은 이런 것이고 다른 점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 좀 비교를 할 만한 분이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 할머니가 모셨던 몽양 여운형 선생이 다시 돌아왔다. 저는 그렇게 그렇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었습니까? 여운형 선생. 여운형 선생은 상당한 어떤 자료 수집가입니다. 자기 방에 가면 자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중앙일보, 지금 중앙일보하고는 완전히 다른 중앙일보를 운영하기도 했죠. 그 운영하기도 했는데 그 모든 일장기 말소 사건을 사실상 몽양 여운형 선생이 일으켰다 할 정도로 그게 뭐냐면 동아일보에 자기하고 다른 신문사지만 동아일보 이길용 기자를 시켜가지고 동아일보에서 그거를 제외시켰단 말이죠. 그거를 제외시키고 다시 그 중앙일보에서 그 다음날 조간에 이걸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의 그 이길용 기자가 최초고 중앙일보가 되는 그럼 동시에 정관을 맡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결단력도 있었고 어떤 철저한 자료에 의거해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젊은 사람들을 많이 썼어요. 젊은 사람들을 자기 리더십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할머니만 해도 그렇고요. 또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손기정 선수를 사실상 베를린 올림픽에 보낸 것도 여운형 선생입니다. 그 다음에 그 36년 베를린 올림픽 하기 전에 36년 2월 달에 독일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거든요. 그 동계올림픽에 이성덕 선수를 나가기 싫다하는 이성덕 선수를 불러다가 먼저 보냈습니다. 동계올림픽에. 남자 1000m 스피드 스케이팅에 먼저 보내기도 하고. 이성덕 선수의 동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표님. 말씀 주십시오. 모르시죠? 이성덕 선수의 동생이 이성순입니다. 이성순. 이성순이 누구냐 하면 그 시라소니. 시라소니입니다. 이성순. 시라소니인데 시라소니가 몽양 여운형 선생을 지키겠다고 아주 협객의 이미지로서 그랬는데 잠깐 휴가 간 사이에 몽양 여운형 선생이 총탕을 맞아가지고 자기가 돌아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몽양 여운형 선생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면, 백번 김구 선생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승만이 아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한국 그 현대사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런 정도 친일파 잔재 그리고 군사 정권이 들어섰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